이번에는 자원 기반 관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. 기술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이고요. 어, 네,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. 왜 똑같은 기업 폭풍 속에서도 누군가 살아남고 누군 죽을까에 대한 이야기네요. 네, 타이밍도 좋고 좋은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이다.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어떤 자원들에 대한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보통 수학 하지 않습니까? 강점, 약점, 기회, 위협. 네,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그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?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다 정리하죠. 네, 여기 상단에 이제 수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길래 제가 간단하게 가지고 와봤고요.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화, 그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꾸면 좋다라고 얘기했던 거죠. 마이클 포터가 그렇게 이야기했고, 네, 저것도 맞는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이 논문의 저자는 내부에 있는 것들을 더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어, 스트렝스와 위협뿐만 아니라 위크네스와 threat을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 그것이 이제 자원과 연결된다라는 표현이고요. 기업의 자원은 그럼 뭘까요? 뭐 물리적인 것들, 뭐 컴퓨터 설비 이런 것들이 있고 인적 자원, 사람, 뭐 조직적 자원, 조직, 뭐 이런 것들, 기업 문화, 뭐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. 어떻게 하면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? 어, 그러니까 어떤 플레이어가 어떤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. 그걸 이제 자원 이질성이라고 표현하고, 두 번째는 자원 비이동성입니다. 어, 우리 직원을 돈 주고 살 수 있겠지만, 네, 단순히 돈으로만 살 수는 없는 거죠. 나와의, 내가 CEO라면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다른 기업에서 그냥 돈 주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을 넣는 그런 지분을 주든가 스탁을 줘서라도 이제 잡고 있을 수 있는 거죠. 아무튼 네, 그런 이제 단순히 돈으로 조직을 와해하거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거죠. 영원한 1등을 걸러내는 궁극의 진단 필터라는 표현을 썼던데요. 그래서 첫 번째는 가치, 두 번째는 희소성, 세 번째는 모방 불가, 대체 불가한 자원이어야 한다. 그래야 지속적인 1등을 할 수 있다. 라는 의미입니다.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어, 그 자원이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죠. 딱 시장에 맞게 어, 최적화가 되어 있느냐, 기회에 포착하고 있느냐, 그리고 위협들도 잘 방어할 수 있느냐, 뭐 특허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가치가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. 두 번째는 희소한가, 우리만 갖고 있는 건가, 예, 남들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. 남들 다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희소하지 않은 거죠. 마치 AI는 우리밖에 못했는데 지금 생성형이나 AI 나와서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펼쳐졌기 때문에 야 굳이 AI를 나만 하는 게 아니었잖아. 또는 우리 개발자들만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었네. AI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네.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모방이 불가능한가? 에이씨 똑같이 해. 엄청 이야기 많이 듣죠. 벤처캐피탈이 맨날 물어봐요. 이거를 네이버가 하면 어떻게 되나요? 뭐 이런 얘기 물어보는데 예, 똑같이 베낄 수 없다고 말해야죠. 왜? 네, 우리만의 특별한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네, 모방이 불가능합니다. 라고 이야기해야죠. 왜 1등의 비결을 베낄 수 없을까요? 그게 단순히 뭐 두 달 동안 만들어서가 아니에요. 우리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거죠. 그래서 why me, why now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예, 왜 그때여야 하냐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정말 물리적이고 화학적으로 이게 잘 엮여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들을 다 드러내도 밖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. 우리 내부에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. 그래서 그런 모호성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. 세 번째는 이제 조직 얘기인데, 네, 그냥 사람들을 막 집어 넣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. 예. 뭐 그 안에서는 뭐 밤을 샐 수도 있고 또 야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안에서 형동생하는 사이가 될 수도 있고
또는 뭐 스탁으로 엮여져 있는 사회일 수도 있고 이 수많은 이 공식이라고 할까요? 관계들을 그냥 깔끔하게 A는 B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베끼기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. 네 번째 관문은 대체 불가능한가? 그 자원이 대체 불가능한가예요. 대체 불가능한 자원은 사실 없어요. 하지만 쉽게 나타나지 않죠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대체하려면 대단히 큰 어, 투자를 해야만 그걸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놔야 안 되겠다. 저기서 사자. 이런 의미의 결론이 날 수 있는 거죠. 예. 그 회사도 대체 불가능해야 되고 그 기술도 대체 불가능해야 가치가 높아지겠죠. 예.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 가치가 있는가? 희소한가? 모방 대체 불가능한가? 그래야 우리 1등 할 수 있으니까요. 예. 뭐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는 페이지로 보여요. 네. 컴퓨터 비싼 거 사줄게. 저희 회사보다. 그럼 할 수 있느냐? 그렇지 않죠. 네. 그것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끈끈한 조직에 대한 이해, 사회적 복합성 같은 것들이 다 설명이 돼야 이런 설명들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. 1등 기업의 평판은 돈으로 살 수 있을까? 물론 돈으로 살 수 있어요. 네. 하지만 쉽지 않다. 그리고 뭐 우리가 무조건 다 해줄게.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.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할게.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평판은 하루 이틀 고민한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그것들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결론입니다. 진정한 무기는 우리 안에 있다. 고유하고 유니크하고 베낄 수 없고 대체 불가능한 우리만의 자원, 자산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. 우리 회사에.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떤가요? 이런 자원들을 여러분들도 좀 가지고 계신가요? 음,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어떤 한 가지 어떤 뭐라고 할까요?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기 잘한다? 달리기 잘하는 거가 고유하려면 전 세계 1등 해야 되는 건데 쉽지 않죠. 물구나무를 해서 달리기 잘한다? 요거 가능할 수 있어요. 이제 이런 특별한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야 돼요. 어,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, 박사가 작년에 되는데 음, 마치 그런 거죠. 창업을 경험한 박사들이 별로 없거든요. 창업을 경험한 교수들이 별로 없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전 차별화될 수 있다.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창업을 그럼 몇 번까지 했느냐? 코파운더는 해봤느냐?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많은 경험이 있죠. 그래서 그것이 잘 되었든 잘 되지 않았던 제가 경험한 그 수많은 경험들로 저는 이제 수많은 대표님들을 만나서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거죠. 물론 이제 그런 경험이 학교는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면 이제 저는 의미가 없겠지만 그들 입장에서도 아니야 아니야 경험이 있는 창업에 경험이 있는 박사가 필요해 그런 교수가 필요해 라고 하면 저한테 그게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. 네, 여러분은 어떤가요? 여러분의 무기를 찾아서 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